해외여행을 갈 때 무사히 입국 심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여행할 때 이런 고민 없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국의 여권을 부러워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은 세계의 주요 공항에서 한국인에게 특별 대우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런 대우를 해주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녀는 어떤 장면을 본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출신의 알리사입니다. 저는 유명한 미술가로 활동 중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은 패션 디자인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옷가게에서만 하고 심지어 꿈도 디자이너 공부를 하는 꿈을 꿀 정도로 오로지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패션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패션 스쿨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할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들과 나란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입학하는 날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저는 입학하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눈길을 끄는 학생이 바로 동양인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보나마나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망한 패션 스쿨이지만 이 학교도 기부금 입학 제도가 있어서 실력은 미천한데 돈의 힘을 빌려서 입학하는 중국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저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저에게는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화나 생김새나 그 뿌리가 중국에 있다고 들었고 또 한국은 매우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시아의 작은 국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본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러시아에서도 열풍이 불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만 봐도 한국에서 여자가 직업을 갖고 성공하는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유명한 패션 스쿨 입학에 필요한 경력과 실력을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그런 한국의 여성이 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분명 실력이 아닌 돈의 힘을 빌렸거나 아니면 다른 불순한 방법들을 사용해 입학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힘을 빌릴 수 있었지만 당당하게 저의 힘만으로 입학했기에 저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입학한 동양인 학생들을 볼 때면 저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한국인 학생을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쁘다 못해 화가 났는데요. 본인을 수정이라고 밝히며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올 때도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죠. 그리곤 실력으로 얼굴도 못 들게 할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수정의 옆에는 항상 유럽 학생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다가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인데요. 분명 실력도 없는 한국 학생에게 왜 저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정에게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줘 더 이상 공부할 의지를 못 느끼게 만들어서 자퇴하게 만들 계획이었죠. 주변 친구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었는데요. 이 방법이 통했는지 수정은 다른 친구들과 다니기보다는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저는 처음처럼 다가오는 수정을 뿌리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며 조금씩 수정이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패션 스쿨에 이해할 수 없는 유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패션 트렌드 중 하나로 전통 의상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전통과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을 콜라보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실습이 많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의 대부분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재해석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복에 대해서 잘 몰랐던 학생들도 수업을 통해 알게 되면서 한복의 인기는 점점 상승했습니다. 한복의 인기는 한복에 대해 연구하는 수업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중국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생겨 토론까지 벌어졌다가 중국 학생들이 망신만 당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었죠. 사실 저도 한복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줄 알고 디자인을 참고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복이 현대적인 기준에서 봐도 높은 매력을 가진 옷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입는 이의 체형을 잘 커버해주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통통하거나 너무 말라도 한복을 입으면 몸의 단점은 안 보이고 한복 특유의 곡선의 매력이 돋보이기 때문이죠. 또 일상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색상들도 한복에 사용하면 고결하고 화사하게 표현이 되어서 평소에는 입기 부담스러운 색도 한복으로 입으면 입을 수 있어서 입는 것만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매력을 가진 옷인데요.
처음 사진으로 보자마자 한번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이 많은 옷이라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한 형태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의 소개도 일본의 기모노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일본 옷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 네티즌이 거짓으로 올린 정보였고 한복은 한국의 고유 전통 옷이고 기모노는 완전히 다른 옷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한복이 유행하니 한국인인 수정이가 디자인한 옷들이 주목을 받는 건 당연했는데요. 교수님들도 매번 수정이가 디자인한 옷들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심지어 매년 우수작을 뽑아서 학교를 대표하는 패션 잡지 표지에 실릴 수 있는 영광도 갖는데요. 신입생 중에서는 최초로 수정이 디자인한 옷이 뽑혀 표지를 장식하게 되었죠. 제가 러시아 전통 의상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옷들은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으며 러시아에선 항상 우수 학생으로 주목받던 제가 프랑스에 오자마자 아시아의 변방국인 한국에서 온 수정이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게 되자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수정이 뒤로 수작을 부려서 일부러 유리한 한복을 유행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솔직히 한복을 제외하면 딱히 한국이 패션 쪽으로 볼 거 없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한복이 유행이 되면서 수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저는 정말 억울하다 못해 분에 부러뜨린 연필만 몇 자루인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렇게 억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패션의 도시 밀라노가 있는 이탈리아로 실습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분기별로 패션쇼나 패션으로 주목할 만한 도시로 실습을 하러 가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정해지면서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탈리아는 각 지역마다 패션 산업이 특화되어 있기로 유명한데요. 이탈리아 북서쪽은 양모 산업을 중심으로 고급올이 유명하고 북부는 니트가 유명한 것처럼요. 그 중에서도 나폴리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남성 슈트에 특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확실히 저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요.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은 하루 종일 붙잡혀 있는 건 평범한 일이었죠. 러시아 여권으로도 이탈리아에 입국할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던 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수정이는 분명 입국은커녕 프랑스로 되돌아갈 확률까지 높을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공교롭게도 제 옆자리에 앉은 수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탈리아를 처음 간다며 설레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입국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 하며 수정이에게 조심스럽게 입국 심사를 위해 준비한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입국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했는데 수정이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입국 심사 때 당황하는 수정이의 얼굴이 떠올라서 순간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수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이 웃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이탈리아 공항은 많은 관광객들로 가득했는데요. 바빠서 그런지 입국 심사 직원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근엄해 보였죠. 깐깐해 보이는 표정이 왠지 오늘 입국 심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기다리던 수정이의 입국 수속 차례가 왔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수정이는 한국 여권만 달랑 들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요. 저는 곧 당황하는 수정이의 표정을 기대하며 혹시나 놓칠세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수정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런 서류도 준비하지 않고 이탈리아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수정이는 분명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던 공항 직원은 수정의 여권을 보더니 방긋 웃음을 보이며 5초도 안 돼서 바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서류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질문도 하지 않고 통과라니 저는 뒷목이 땡길 정도로 열이 치밀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법이 바뀌어서 입국 심사가 간편해진 거라 생각하며 저도 아무런 걱정 없이 러시아 여권을 내밀었는데요. 그런데 제 러시아 여권을 본 이탈리아 공항 직원은 눈빛이 바뀌더니 제가 준비한 서류를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보던지 한 5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보더니 서류를 다 봤는지 서류를 내려놓고는 폭풍 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탈리아에 온 목적과 어디서 묵을 건지, 정말 묵을 곳이 있는 건지, 마치 불법 체류자를 본 듯이 위압적인 어투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더니 끝내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고요. 최근에 러시아 마피아들이 젊은 러시아 여성들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강도 높은 보안 검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수정이는 5분은커녕 5초도 안 되게 통과했는데 저는 단지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대접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공항 직원의 말에 따라야 입국이 가능하기에 분한 마음을 참았는데요. 막상 밀폐된 공간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보안 검사를 받게 되니 겁부터 나고 무서웠어요. 심지어 속옷까지 검사하는 수치스러운 보안 검사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검사하는 직원의 남자도 섞여 있어서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했지만 저를 대하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는 이미 마약 밀수자로 간주하고 대하고 있어서 저는 무결함을 밝히기 위해 모멸감을 심하게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견디고 나서야 저의 무결함은 밝혀졌고 입국 허가가 떨어졌는데요. 그제서야 전 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제 친구 수정이는 단 5초 만에 통과시키고 전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건지 대답해달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공항의 직원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여권 순위 1위 3위를 유지하는 선진국으로 약 200여 개의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TV는 물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어떻게 세계 여권 지수 1, 2등을 다투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탈리아 공항 직원에게 따지듯 물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공항 직원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죠. 아니 어디서 살고 있는데 아직 한국과 북한을 구분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프랑스의 패션 스쿨을 다닌다고 말해놓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른다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한국은 요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콘텐츠 생산국이며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문화 강대국이자 경제나 군사력이나 어떤 기준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며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는데요. 저는 수정이와 차별 대우 받은 것도 모자라 무시까지 받자 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보안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수치심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수정이와 현지 담당 가이드만 있고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미 숙소로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2시간 넘게 검사를 받는 동안 저를 기다려준 사람은 5초 만에 통과한 수정이 뿐이었죠. 방금까지 저에게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수정이를 떠올리며 언젠가 2배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하며 씩씩대고 있었는데 수정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당시 수정이에 대한 심정은 고마움보다는 나쁘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는데요. 수정이와 저는 뭔가 마음 씀씀이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마치 심술난 사촌 동생이 저였다면 듬직하게 사촌 동생이 외로울까봐 기다려준 착한 사촌 언니는 수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던 저를 수정이는 조심히 다가와 고생했다며 안아주었는데요. 그 순간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동안 애써 무시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관광 안내소나 주요 상가 밀집 지역에만 가도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수정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안 이탈리아의 어린 학생들은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며 마치 수정이가 연예인 것처럼 사인까지 받으려고 하는 학생까지 있었는데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BTS 노래를 좋아하고 오징어 게임을 봤다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것을 보며 정말 한국의 인기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본 이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심지어 BTS 멤버 지민의 이름을 따서 지민커피라는 커피를 파는 커피숍까지 있었습니다. 그 커피숍에서는 한국을 좋아하고 BTS를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서 BTS 노래도 듣고 한국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북한과 헷갈리고 오해한 사람은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BTS의 공연이 있다고 해서 수정이의 손을 잡고 같이 가봤는데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TV에서나 보던 거대한 줄이었는데요. 수많은 이탈리아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있었죠. 사실 이탈리아는 유럽 중에서도 영어를 가장 못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은 콘서트 현장에서 펼쳐졌는데요. BTS 공연이라고 저는 당연히 BTS의 무대를 눈으로 직접 볼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BTS의 미국 공연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 중계 화면을 다 같이 응원하면서 보기 위해 극장을 대관한 것뿐이었는데요. 실제 연예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화면을 통해 보기 위해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모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인기가 단순 일회성이 아닌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콘서트 현장에서 이탈리아 팬들과 같이 즐기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BTS의 팬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국 아이돌의 의상은 트렌디하고 개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저도 따라 입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렇게 공연을 보고 나서도 한국의 음악과 의상을 찾으면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수정이와도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나쁜 의도를 갖고 친구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고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한참 수정이의 험담을 하고 다닐 때 수정이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험담을 하고 다니는 저에 대해서 학교 내에 이상한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학생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정이는 저를 측은하게 여겨서 다가온 것이란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수정이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예전 자신이 생각나 저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내가 정말 나빴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정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게 되었는데요. 수정이는 사과를 흔쾌하게 받아주며 앞으로는 서로 좋은 말만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1학기를 마치고 수정이와 같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가기 전 알아보니 미리 비자를 발급받아야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요. 수정이는 한국 사람이라 베트남에 여행을 갈 때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유럽 사람들도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3, 4일 전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사통과 프리패스라는 사실에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입국 심사할 때도 한국 여권은 베트남 자국 여권 수준의 대우를 받았고 러시아 여권을 가진 저는 약 30분간 질문 사례를 견디고 나서야 겨우 입국했는데요. 저희와 같이 온 친구 중에 카자흐스탄 친구는 결국 입국 거부를 당해 베트남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프랑스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국 여권의 위상을 느낀 저는 긴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취직을 하여 천천히 한국에 귀화할 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수정의 소개로 한국의 유명한 연예기획사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인턴으로 뽑혀 3개월간 한국 아이돌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인턴을 무사히 마치고 정식으로 연예기획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귀화를 해서 한국의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목표인데요. 단순히 여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느끼고 저력을 받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문화산업시장에서 제가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귀화까지 성공하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 러시아도 한국처럼 문화강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프랑스에서 수정이를 만나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천운 같은 일이었는데요. 무지했던 저에게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해준 수정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저의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알리사의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알리사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귀화에 성공하기를 응원할게요. 여러분도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